제목은 암을 치유하려면 무엇을 바꾸라? 네, 혈액을 바꾸자. 이런 이야기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혈액을 가장 빨리 바꾸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혈액을 가장 빨리 바꾸는 방법이 있겠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혈액을 빨리 바꿀 수 있을까? 이거 우리 모두가 하는 하나의 숙제이기도 하고, 네, 왜냐하면 혈액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달려있기 때문에 혈액을 바꾸는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거 보시면 무엇을 치료하려면, 암을 치유하려면 혈액을 바꿔야 한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선 혈액과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든 생각을 하든 음식을 먹든 운동을 하든 아니면 뭐 공부를 하든 뭔가를 하든지 간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있어요. 그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혈액입니다. 혈액이에요. 혈액은 우리 몸속에 우리 다현 씨나 이렇게 여성분들은 한 4리터, 4.5리터밖에 없지만 남자는 한 5리터, 6리터 정도까지 있습니다. 이렇다면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의 혈액이 더 많고요. 그 다음 체구가 큰 사람이면 혈액이 더 많고, 운동을 막 열심히 한 사람들이 혈액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혈액이 우리 온몸을 돌아다녀요.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니면서 영양, 산소, 노폐물 이것을 다 운반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혈액의 상태가 무엇의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내 건강은 혈액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답을 우리가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번 기수도 그렇고 매 기수에 오시는 분들이 흔히 답답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병이 왜 생겼을까? 어떤 이유일까? 어떤 문제일까? 그것이 원인이 뭘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하는 가장 답답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좀 더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질병의 원인이 모두 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혈액에 있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나는 혈액이 깨끗한데 왜 질병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혈액이 깨끗해도 혈액이 힘이 없으면, 즉 항상성이 떨어지면 그것도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혈액이 좋다라는 말과 깨끗하다는 말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좋은 것은 깨끗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지 깨끗한 것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혈액은 깨끗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건강하기도 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혈액이 불결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질병이 생긴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몸속에 혈액이 탁하거나 더럽거나 색깔이 선명하지 않거나 이렇게 찌꺼기들이 많거나 혹은 알칼리도 아니고 산도 아닌 중성지방이 있거나 그러면 질병이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몸이 아프면 먹어야 나는 것이 아니라 혈액이 건강해져야 몸이 나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암 환자분들이 대부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암이 사라졌다고 해서 좋아졌다, 나았다, 완치됐다, 이렇게 관해됐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혈액이 깨끗하지 않고 혈액이 좋지 않는 이상 암 덩어리가 사라져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아주 빠르게 재발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생명이란 뭘까요? 이 생명이란 이 두 글자, 살아있는 목숨, 맞죠? 네. 이걸 좀 더 우리 몸에서 정확히 말하면 어떤 기능이나 어떤 장기가 생각나세요? 아니면 무슨 물질이 생각나세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생명하면 심장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생명하면 뇌? 맞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무엇에 있다? 피에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 레위기에서 말한 거예요. 네. 육체의 생명은 무엇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 다음에, 그리고 11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생물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하면 뭐라고 이제는요? 생명하면 혈액. 맞죠? 생명하면 혈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좋은 건강을 유지하려면
바꿔 말하면 내 암이나 당뇨나 혈압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질병이든지 그 이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좋은 피가 있어야 한다. 이 책의 내용이 우리 저 뒤에는 지금 없네요. 우리 그 위에 그 시온 도서실에 가면 그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에서 제가 발췌를 해온 겁니다.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자, 좋은 피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피는 무엇의 흐름이에요?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의미심장한 말들이 있어요. 그것은 파손된 몸을 뭐하며? 복구하며 몸에 영양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피가 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혈관이 있으면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렇죠? 혈관벽을 손상시키면 그곳에 뭐가 생긴다? 염증이 생기죠. 염증이 생기면 혈액이 지나가다가 거기에 지방이 이렇게 모이면 거기에서 산화가 생기기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혈액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파손된 무엇을요? 몸을 복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쳤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또 여러분들의 몸에 뭐 염증이 생겼거나 모기에 물렸거나 그럼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피입니다. 네, 혈액이에요. 혈액이 이 파손된 몸을 복구하고 몸에 영양을 뭐 한다고요? 공급한다. 우리 각 세포에 모든 세포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게 뭐라고요? 네, 공급해 주는 게 뭐라고요? 네, 혈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혈액이 심장을 통해서 막 이렇게 쭉 가잖아요. 심장을 통해서 가면은 우리 온 몸에 그것이 다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온 몸에 순환이 되면서 혈액에 갖고 있는 성분 중에 하나인 영양소를 운반합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다 아시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다 아시는 문제. 우리 먼저 기수에 계신 분들에게 내볼까요, 한번? 여러분들의 몸에 이렇게 산소를 가져다가 여러분들 몸에 이렇게 다 곳곳에 산소를 운반하죠. 맞죠? 네, 운반하는데 이 산소를 어디에서 가져올까요? 이거 너무 쉬운 문제라. 그렇죠? 산소를 어디에서 가져올까요? 폐에서 가져오죠. 네, 폐에서. 아까 누가 B라고 했어요? 네, P라고 하셨죠? 네, 폐에서 가져옵니다. 피가 산소를 폐에서 가져와요. 자, 그러면 노폐물은 어디서 가져올까요? 어디서 가져올까요? 노폐물은 우리 온몸에서 가져갑니다. 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몸의 영양은 또 어디서 갖고 와서 퍼서 날릴까요? 어디에서요? 네, 소장에서 모세혈관으로 보내서 간으로 보냅니다. 간 문맥을 타고 간으로 올라와요.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간에 저장하기도 하고 나머지는 이 근육에 글리코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몸에 영양을 공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소장에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그 혈액이 영양을 싣고 어디로 간다고? 우리 온 몸에 간다는 거예요. 사지에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자, 그 다음에 피가 합당한 음식의 영양소를 공급받고, 네, 참, 피가 뭐를 공급받아야 된다고요? 공기뿐만 아니라 합당한 영양소, 신선한 공기를 접촉하여 정화되고 활기를 띠면 인체 각 부분에 생명과 원기를 옮겨준다. 여기 중요한 두 사실이 있어요. 네, 우리의 피가 영양을 소장에서 공급받고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과 원기를 우리 몸에 충전시켜 준다. 그래서 생명의 흐름이라고 했어요.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에 순환이.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죠. 운동을 해서 순환이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이 작용이 더욱 잘 성취된다. 오늘 강의 모든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혈액의 3줄기를 보세요. 이 백혈구, 여러분들이 그 몸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이 백혈구는 백혈구의 수명이 10시간에서 3일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에 적혈구보다는 양이 적지만 훨씬 적지만 이 백혈구는 어떤 일을 해요? 어떤 외부의 적을 만나거나 이물질을 만났을 때 그래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해 버립니다. 이 백혈구가 적들을 만나서 처리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빨리 죽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혈소판은 무슨 작용할까요? 혈액을 응고시키는 지혈작용합니다. 피가 났을 때 혈소판이 부족하면 지혈이 잘 안 돼요. 네, 영양소가 부족하다, 비타민이라든지 뭐 효소라든지 이런 거 부족하면 혈소판의 지혈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지혈이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이 혈소판이 자꾸 신생 혈소판이 생겨나야 그 기능이 잘 돼요. 그래서 빨리 죽을 혈소판은 이렇게 정확한 시간에 죽어줘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빨간색 피, 적혈구라고 써있죠. 적혈구가 왜 빨간색이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적혈 빨간색인 이유, 헤모글로빈이 무엇과 만나서요? 네, 산소와 만나서.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만나서 붉은색 피를 띱니다. 며칠을 산다고요? 120일. 몇 개월? 4개월에서 1년 정도로 삽니다. 6개월 사는 적혈구도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식을 해서 일주일마다 혈액이 깨끗해진 분도 있었나요? 오늘 보니까? 네, 깨끗해지는 분도 있겠죠. 아니면 열흘 만에 깨끗해지는 분도 있겠고, 뭐 3개월 만에 깨끗해지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내 피가 깨끗하니까 이제 병 다 나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적혈구가 바뀌어서 계속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적혈구는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이 액체로 되어 있어요. 맞죠? 액체로 되어 있는 이 액체가 나중에 무엇을 형성시키냐면 세포를 만듭니다. 계속. 그래서 이 혈구가 체세포로 만들어지는 게 정말 놀라운 과정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포를 다시 리모델링을 시키려면 바로 적혈구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오늘 하루만 아니면 일주일만 디톡스해서 몸이 좋아진 거 의미가 없습니다. 좋아진 것을 유지를 해야 되고 계속 새로 태어나는 혈액, 그리고 죽어야 되는 혈액, 이것을 계속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치유를 하려면 최소한 120일이 아니라 1200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많아요? 어쨌든 120일이 아니라 거의 6개월, 2년 정도는 그래도 해주셔야 몸이 완전하게 바뀔 수 있는 것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치유는 짧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길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꼭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몸이 어느 정도 좋아지면 느슨해지자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좋아지면 내가 이제 가끔 한 번씩 닭도리탕도 먹고 가끔 한 번씩 짬뽕도 먹고 하지 마세요. 좋아질 때 쭉 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먹으면 조금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몸이 그냥 딱 추락해버려요. 옛날 것을 잘 압니다. 몸이 옛날의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또 그것을 막 요구합니다. 미각신경이. 자, 혈액의 신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진짜 이렇게 생겼죠, 혈액? 맞죠? 이거는 일러스트의 그림인데요. 혈액이 이렇게 생겼나요? 동글 안에 가지고 약간 움푹 들어가 있어요. 모든 혈액은, 적혈구는 다 저렇게 생겨 있습니다. 백혈구는 왜 백혈구인 줄 아세요? 흰색 피라 그래요? 네. 이 혈액의 신비 중에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그거 하나 있어요. 이 자연치유나 대체요법 하는 사람들이 흔히 그래요. 빨간색 비트를 먹으면 혈액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빨간색을 많이 먹어야 혈액이 빨갛게 많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빨간색 하나도 안 먹어도 혈액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아까 우리가 피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가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라고 했죠? 만약에 이 피가 생명이라면 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피를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맞죠? 네. 피를 사람이 못 만들어요. 근데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계란 속에 피가 있어요, 없어요? 어미닭이 어미닭이 딱 나버렸는데, 계란 속에 딱 우리 뭐라고 하죠? 그거 이렇게 깨서 먹는 프라이드? 계란 프라이? 하도 안 먹어서 이름도 모르겠네요. 네. 그거를 먹으려고 톡 깨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피가 나오면 징그럽겠죠? 먹을만 하지 않겠죠?
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병아리가 형성되기 직전에서 피가 생깁니다. 놀랍지 않아요? 피가 없어요. 전혀 이 계란 속에는 어미 닭으로부터 피를 이렇게 물려받지 않습니다. 피는요, 하나님이 직접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엄마의 혈관과 아기의 혈관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않아요. 혈관들이 아기의 혈관과 연결되어 있다면 안 돼요. 뭐만 연결되어 있어요? 탯줄 하나가 연결되어 있죠. 만약에 우리 혈액형? 엄마 혈액형이요? 같아요? 할 말이 없네요. 네. 저도 어머니와 혈액형 같네요. 또 할 말이 없고. 우리 팀장님 혈액형. 따님은요? 네. 다행이네요. 네, 혈액형이 다른 가족이 있죠. 아빠하고, 엄마하고 자녀하고 다른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 동생은 O형이고, 저 어머니는 A형이에요. 근데 만약에 혈관이 연결되어 있다면 혈액형도 같아야 되죠. 이게 의학적인 상식으로,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혈관이 연결되어 있다면 따님하고 혈액형 같아요? 두 분 다요? 그런 분도 있지만, 네, 가족이다요? 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의 혈관과 아이의 혈관이 연결되어 있다면 무조건 다 같아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런데 혈액형은 모두 엄마의 혈액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저희 동생도 그렇고, 또 주변의 사람들 보면 거의 많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엄마의 혈액이 아기의 혈액과 순환될까요, 안 될까요? 순환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엄마의 혈액과 아기의 혈액이 순환되지 않아요. 엄마가 먹은 음식이, 영양소가 탯줄을 통해서 가는 거죠. 이렇게요. 아기가 지금 어디에 들어있어요? 엄마 뱃속에 들어있죠? 다 이런 경험 해보셨죠? 누구나 다? 네. 그러면 엄마의 피 속의 영양이 이 태반을 통해서 옮겨지는데요. 피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해결책이 하나 나올 게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엄마도 하나님에게 아버지를 하고 나도 아버지라고 하지? 우리 콩가루 집안이야? 맞죠? 아빠도 아버지, 나도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이거 뭐예요, 그럼? 족보가 막 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리학적으로 보면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임신 구토가 뭔지 아시죠, 혹시? 우리 어머니들은 임신 구토를 해보시죠, 거의. 아기를 임신하고. 임신 구토가 뭔지 아세요? 네. 임신 중에 구토하는 게 임신 구토인가요? 맞죠? 근데 그게 왜 생길까요? 태아의 노폐물이, 이 아이의 배설물 노폐물이 탯줄의 육모 조직을 통해서 어머니가 옮겨주면, 이건 뭐냐면 그 탯줄을 통해서 아이가 공급받았던 영양의 그 라인으로 다시 그 육모 조직을 통해서 다시 밀어냅니다. 밀어내면 어머니에게 옮겨져요. 이때 엄마의 해독기관, 간, 폐, 신장, 대장, 엄마가 이때 열심히 땀을 흘려요. 아니면 뭔가 디톡스를 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엄마의 해독기관이 약해질 때 엄마의 피 속에 무엇이요? 노폐물 수치가 많이 올라가면, 과다해지면 뇌신경에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음식물을 먹지 못하고 구토 증세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신 구토라는 거죠. 엄마의 피 속에서 노폐물의 그 독소가, 수치가 올라가는 거. 이해하시겠죠? 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몸의 구조.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이런 생명의 어떠한 자기도 모르는 이 생명의 어떤 현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설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설계해 준 것도 아니고,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것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이게 암덩어리예요. 이 암은요, 빨리 자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요. 다른 모든 세포들은 자기의 정확한 세포 주기가 있어요. 3주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위벽세포 일주일, 그 다음에 췌장세포 2년, 골세포 25년, 이렇게 자기 3주기가 있어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쓸모없으면 죽어야죠. 세포가 자기 일을 다 하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유독 죽지 않는 한 놈이 있어요. 어떤 놈이 있죠? 네, 암이 있죠. 네, 안 죽어요. 이게 이 몸에서 살아있어 죽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이 환경이 좋으니까. 네. 근데 이 암이 한번 딱 살았을 때, 암이 딱 이제 세포로 덩어리로 형성이 됐을 때, 암을 가장 오래 키우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많이 받으시면 돼요. 그럼 암이 오랫동안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싫죠? 스트레스 받게 되면 우리 인체는 이런 변화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아보셨죠? 네.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도 좀 찾으셔야 돼요. 자, 스트레스 받게 되면 어디가 긴장한다고요? 여러분들의 근육이 긴장하기 시작해요. 막 긴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근육이 긴장을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수축이 되겠죠. 근육이 이렇게 수축이 됩니다. 근육이 수축이 되면요. 근육이 수축이 되면 반드시 또 수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맞춰보세요. 이런 그렇죠. 혈관입니다. 혈관이 또 수축이 돼요. 만약에 혈관이 수축된다면 여러분들 몸에 산소가 부족한 현상을 겪게 됩니다. 몸속에 산소가 막 적어지는 거예요. 산소가 적게 되면, 자, 이거 맞히면 정말 대박인데요. 산소가 부족하면 아직 많아요. 죽는다는 안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옵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뭐가 온다? 통증이 온다. 네. 산소가 부족하면 통증이 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통증이 오면서 여러분들의 몸, 내가 원하는 대로 될까 안 될까요? 내가 분명히 내일 모레 제주도 여행하러 티켓 다 끊어놨는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근육이 긴장되고 수축이 되고 혈관 수축, 산소 부족, 통증이 오고 기능 장애가 생기면 비행기 취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취소해야 되겠죠.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질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 스트레스가 무엇을 만든다? 질병을 만들어낸다. 네. 여기 있을 때는 똑같이 먹는데 스트레스 안 받아서 잘 치유됐다면 이제 학교 가서 또 공부하면 옆에 애는 막 닭고기도 먹고 치킨도 먹고 다 먹는데 막 마음에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겠죠. 무의식적으로도 받아요. 신경들이 받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환경들도 피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결국 답은 그거예요. 답은. 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소변의 산도가 떨어져요. 산도가 떨어진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독을 재해독하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과 뭐 다른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에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이 암세포를 방어하는 NK세포의 활동성이 완전히 떨어지기 시작해요. 스트레스 받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아드레날린. 근데 이 아드레날린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이 꼭 필요할 때만 나와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뭐 하루에 몇 번 화내셨어요? 하루에 몇 번 짜증내셨어요? 하루에 몇 번 나쁜 생각하셨어요? 하루에 몇 번 고민하셨어요? 그게 다 뭐라고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항체를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림프구를 적게 활동해요. 네, 림프구를 적게 활동시킵니다. 슬퍼하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근심도 스트레스예요. 염려도 스트레스예요. 화내는 것도 더 많은 스트레스예요. 화 많이 내죠? 자식 키우다 보면 말 안 들어서 화 많이 내죠? 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증에 화를 많이 내면 우울증 많이 걸려요. 잘 걸릴 수 있어요. 화를 잘 내면. 네. 여러분 혈액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혈관에 무엇인가 있다면 혈액이 가는 길의 통로를 막아버린다면 혈액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지방이 이렇게 있어요. 지방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아져서 혈액 속에 자꾸 이 혈관이 점점 작아들어요. 그러면은 혈액이 가는 길이 막힙니다. 현미경으로 혈액을 관찰해 보면, 제 혈액을 뽑아서 관찰을 해보면, 그 혈액이 지방이 있는 곳에 멈추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막 통하다가 지방이 있으면 거기 걸려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활동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산소가 세포에 전달이 잘 안 되겠죠. 마치 이렇게 됩니다. 저기는 그 10대의 혈관이라면 여기는 80대 혈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20대 청년들도 이런 혈관을 가지고 많이 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혈관 갖고 있어요. 이거는 뭐 고사하고요. 이런 혈관이 80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80대는 이런 혈관도 갖고 있어요. 근데 20대가 이런 혈관, 10대가 이런 혈관. 그래서 쓰러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자, 불결한 혈액은 암의 원인이 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 피가 나쁘다. 내 피가 더럽다. 내 피가 너무 좋지 않다. 그러면 반드시 그 혈액은 우리 몸을 산성화시킬 것이고 면역체계를 흩뜨려 버릴 것이고 결국에는 여러분의 몸을 어떤 질병을 만들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암이죠. 그래서 엘런 화이트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불결한 피를 가지고 있다. 또 반대로 불결한 피를 가진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같죠? 네.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이런 피를 갖고 있지만 혈액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을 때 혈액이 더럽네요 라고 하는 말도 뭐라고요? 반대로 건강하지 못하다. 아무리 사지 멀쩡하고 운동 잘하고 아무리 활동 잘해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몸 곳곳에 생기겠죠. 말하는 줄 알겠죠? 먼저 네, 이거 걸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혈액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것도 빠르게. 네, 우리 빠르게 혈액을 빨리 바꿔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안 바꿔줬다가는 갑자기 쓰러지고 막 죽을 수도 있어요. 혈액을 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네, 꿀을 가지고 디톡스하는 거예요. 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혈액이 더럽거나 아니면 몸이 좀 좋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하면 꿀을 이용해서 하루에 꿀 2번 내지 3번을 물에 희석을 해서 드시든 해서 꿀을 가지고 디톡스를 하세요. 어떤 디톡스보다 가장 손쉽고 빠른 효과를 보여줍니다. 물론 꿀 없이 맹물로 하면 더 쉽죠. 않다니까. 그런데 이 꿀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좀 힘든 것을 방지해주고 꿀은 위에서 그 탄수화물 그 당분이 흡수되니까 일단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꿀은요 때때로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어떠한 물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이 꿀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회복 물질 중에 하나가 삼투압 작용하는 거. 꿀 속에 이제 천연 삼투압 혈액에 들어와서 염증들을 빨아당깁니다. 우리 몸속의 염증들을 빨아당겨서 장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설해줘요. 별로 안 힘들죠? 꿀로 하면? 네. 우리 화령씨 별로 안 힘들었죠? 뭐 힘들진 않죠, 솔직히. 먹고 싶어서 그렇지. 네. 꿀을 가지고 디톡스를 한번 꼭 하시고, 이것은요, 그렇게 이제 내가 그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셔서도 종종 한 번씩 해주셔요.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뭐, 한 달에 하루라든지, 뭐, 일주일에 하루라든지, 여러분들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너무 허약하거나 너무 힘든 분들은 뭐, 예를 들어 한 끼 정도씩 해주셔도 좋아요. 중간에 감기 걸렸거나, 아니면 속이 너무 불편하거나, 아니면 오늘은 내가 좀, 이렇게 더부룩하거나 먹기 싫다 그러면 한 끼 정도는 꿀로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끼 식사예요. 자, 여기 소화기관을 보시면 우리 소화기관은 식도부터 이렇게 장까지 있는데 우리 이 소화기관에 음식물을 완전히 비워주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위장을 다 비울 수 있을까요? 비울 수 있겠죠? 2-3시간이면 싹 비울 수 있어요. 소장도 비울 수 있을까요? 5시간 내지 7시간이면 소장도 싹 비울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을 비울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비워줘야
오래 삽니다. 비워줘야 피가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소장이 다음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5시간 만에 계속 음식을 넣어주지 마시고 충분히 비워주시는데 이 몸이 한 16시간 정도를 비워주면 정말 컨디션이, 소화기관의 컨디션이 엄청 좋아집니다. 특별히 위장, 소장, 대장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얼마큼 넣냐에 따라서 그것이 활동하는 데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간식을 안 한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녁 한 끼를 안 먹으면 12시 반에 식사하면 1시 반에 끝나죠? 그러면은 몇 시간을 안 먹는 걸까요? 다음날 7시에 먹는다면 몇 시간을 안 드시는 거예요? 12시간에 2시 반, 3시 반, 4시 반, 5시 반, 6시 반, 7시 거의 그 18시간? 19시간 안 드시는 거죠. 적어도 15시간 이상은 안 드시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끼 식사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무엇을 먹는 것보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어떤, 요법을 하는 것보다 두 끼 식사라는 거.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책 내용의 저자는 30몇 년 동안 두 끼 식사를 했어요. 30몇 년 동안. 저도 이제 두 끼 식사를 제가 10년 이상을 해보고요. 아예 저녁은 건더기 있는 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10년 이상을. 그래도 상관없더라고요. 상관없는데, 이제 이 두 끼 식사를 바꾸게 되면 환우분들에게 회복은 가장 좋습니다. 자, 엄격하게 과일 식사는 두 끼 식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과일식이죠. 네, 과일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을 빠르게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 자, 무슨 식사라고요? 네, 현미를 반드시 드세요. 자, 현미를 먹게 되면 현미를 씹는 과정에서 타액이 막 분비됩니다. 네, 타액이 분비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미 식사, 그 다음에 채식, 이거 하면 혈액이 빨리 바뀌어요. 특별히, 이 야채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현미가 주식이 되게 해서 한 60, 70%를 드시고, 현미나 아니면 고구마나 이런 거 좀 드셔도 좋지만, 현미를 중심으로 해서 식사를 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현미 플러스 볶음목식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건빵이라든지 크래커라든지 누룽지 그런 구워서 먹는 그런 것들 아니면 짜파티 있죠? 이렇게 프라이팬에서 굽는 거 밀가루 되게 반죽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섭취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타액에 의해서 어디가 좋아진다고요? 혈관이 좋아지고 혈액이 정말 깨끗해져요. 제가 한 6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텐데 이 6가지를 해보시고 피가 안 깨끗해지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네. 자, 4번째 운동입니다. 나는 분명히 현미밥 먹는데 왜 피가 안 깨끗하지? 어디에 달려있어요? 운동이에요. 운동을 해야만 우리 몸이 지방을 태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셨던 칼로리를 소비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을 강하게 해주면서 근육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이 미토콘드리아가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심폐 기능을 강하게 해줘요. 심장도 폐도 아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심장이 더 건강해져요. 그러면 운동을 해서 막 이 심장이 막 빨리 뛰잖아요. 그러면 안정시의 심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맥박이 적게 뛰어도 혈액을 충분히 이렇게 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시에 폐가 막 많은 산소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안정 시에 폐의 기능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굉장히 많은 산소가 들어옵니다. 아주 많은 산소가 들어요.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때보다 달려갈 때 산소의 공급량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피가 깨끗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물을 마신다. 네. 깨끗하고 신선한 물. 물은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최고의 이뇨제예요. 그리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축복의 물질인데, 이 물을 잘 사용하시면 혈액이 아주 빠르게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물을 여러분들의 체중에 비례해서 조금 더, 한 5%에서 10%를 더 드셔주면, 피가 아주 빠르게 깨끗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식 호흡이 있어요. 혈액을 바꾸는 아주 가장 빠른 방법.
예를 들면 음식을 뭔가를 먹어서 혈액을 바꾼다라고 하면 그래도 소화관을 거쳐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안 먹는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내가 아침 먹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식사했는데 그 음식이 혈액을 가장 빠르게 바꿀 수 있다 해서 안 먹으려면 점심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때는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밖에 나가셔서 복식 호흡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혈액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혈액을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이 사실은 좋은 공기를 마신다. 이게 이제 혈액을 가장 빨리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복식 호흡을 하는 이유는 깨끗한 혈액 만드는 건데요. 그때 이제 바른 호흡이 중요해요. 바른 호흡이 중요한데 첫 번째, 자기 자신이 어디로 숨을 쉬는지를 충분히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어디로 숨을 쉬고 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가슴으로 숨을 쉬어요. 네. 거의 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배로 숨을 쉬면 좀 다릅니다. 흉부로 쉬느냐, 복부로 쉬느냐,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숨은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그것이 어디로 쉬어지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호흡을 알아야 되는데 숨 쉬는 시간이 길이가 짧다, 길다. 이거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나의 숨은 길은가? 나의 숨은 짧은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분당 호흡이요. 그래도 개보다는 빠르시죠? 아, 느리시죠? 죄송합니다. 개는 이 정도로 빨라요. 개 옆에 가보세요. 막 그러죠? 숨 차서요. 개 호흡수는요, 80에서 90이에요. 가만히 보면 호흡수가 많은 것일수록 수명이 짧습니다. 신기하죠? 사람은 2, 30회, 분당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당 2, 30회에서 줄리세요. 네. 제가 어떤 분 여쭤보니까 몇 번 하셨어요? 잠깐만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 했는데, 한 7번을 한대요, 7번. 코끼리만큼. 7번 한다 보니까 의식을 한 거죠, 이제. 그거 말고 평상시 말하는 거예요. 평상시. 네. 20에서 30번, 70, 80년을 삽니다. 자, 그 다음에, 코끼리요. 호흡수가 5에서 6회요. 1분의 코끼리는 5번 정도 쉰대요. 하면 10초에 한 번. 숨 한 번을 쉬는데 10초 정도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12초 정도 걸리든 150년을 산대요. 자, 그 다음에 거북이는 1분에 숨을 2-3번밖에 안 쉬어요. 한 번 들이쉬고 마시면 30초. 네. 250년 사네. 오래 살고 싶으시죠? 숨을 빨리 쉬어야 된다고요? 개처럼? 아니에요. 천천히 쉬세요. 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좋은 호흡법은 자세도 중요하고, 네. 저쪽에 보시면 좋은 호흡법은 횡격막을 들이쉬면서 횡격막을 활동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배로 숨을 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물론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는데 처음에는 약간 손을 배에 이렇게 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생각도 중요해요. 숨을 쉴 때 깊이 들여쉰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배가 출문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로 쉬는 거. 그런데 숨을 들이쉴 때 대부분 배가 나오죠. 네. 숨을 들이쉴 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나오고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 그 연습을 해주시는데 막 숨을 짜서 내기까지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 연습을 적어도 하루에 10분 이상 해주세요. 20분 정도, 30분까지 해도 좋습니다. 산에 가시면 많이 걸어갔다 오는 대신에 그 시간에 조금을 자르세요. C코스 플러스 하지 마시고 C코스만 아니면 B코스만 갔다 오더라도 그 평상 같은 데는 어디 그늘의 한쪽에 돗자리 가져가시든 그냥 앉았든 거기서 복식호흡을 천천히 아니면 서서 이렇게 해서 하시되 아침에는 꼭 한두 번이라도 해주세요. 아침에 밖에서 체조하실 때 스트레칭 하실 때 한두 번이라도 꼭 여러 번 해주셔서 이 호흡을 1분에 한 7번 정도 쉬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때만이라도 천천히 쉬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소가 우리 몸에 많이 들어와줘야 돼요. 산소가 공기 전체가 산소가 아니죠.
공기 중에 21%가 산소가 있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호흡을 하셔야 피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선명하게. 그래서 좋은 곳에 살면, 즉 공기가 깨끗한 곳에 살면 피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산소가 피를 정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곳에 살면서도 하루 종일 방에서만 있는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필 집도 시멘트 집이다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의 시간을 밖에서 보내는데 많이 이렇게 할애를 하시고요. 이 복식호흡법 꼭 여러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며칠 있다 천연 치료할 때 꿀 마사지 제공할 거예요. 꿀 마사지 제공하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클래식을 틀어드리면서 복식호흡 하는 거 지도할 테니까 그때 경험하실 때 미리 연습을 좀 해놓으세요. 미리 산에서 자기만의 호흡법을 만드세요. 그래서 복식호흡이 만약에 내가 습관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강제적으로 하루에 시간을 떼서 하셔야 돼요. 어떤 시간을 떼서. 근데 사람이 호흡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요, 이 호흡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저라면 2, 30분 꼭 낼 것 같아요. 다른 걸 좀 덜 하더라도 운동을 좀 아끼시고 차라리 그 시간을 플러스해서 산에서, 그 소나무 산에서 아니면 잔디밭에서 꼭 복식호흡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혈액이 정말 빠르게 바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암 환자가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기를, 산소를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밥을 먹어서 에너지를 만들었다면 반드시 산에 다니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몸을 갖고 다니면서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혈액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오늘 말씀드렸어요. 훨씬 더 많지만 몇 가지 말씀드렸죠? 6가지 다 기억하시죠?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고 또 그렇게 건강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